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봉이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문제는 짧지만은 차수가 높을수록 우리 계산이 조금 많아질 것 같죠. 자, 이 문제를 일반적인 곱셈공식 변형을 쭉 이용하여서 푸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자, 2차 방정식 요걸 조금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 자, 두 가지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x 플러스 y와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x7제곱 더하기 y7제곱, 차수가 좀 커졌죠.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문제는 세제곱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4제곱의 합도 물어볼 수도 있고 5제곱, 6제곱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끌어내 볼게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두 수의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곱을 이끌어내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씩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곱을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하죠. 자,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가 6이다. 이렇게 변형될 것이고 x 플러스 y가 2니까 집어넣으면, 자, 이 계산 통해 가지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3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 자, 다시 갑시다. 정리하면 이제 합과 곱이 끌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든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x 플러스 y는 2,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 자, 이 두 개로 이제 7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세제곱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우리가 외운 곱셈 공식은 세제곱까지가 있는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 대입만 하면 됩니다.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자, 부호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고 6, 8 더하면 1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자, 4제곱으로 갑시다. 4제곱은 공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체 제곱에서 똑같이 이제 x제곱과 y제곱에 대한 제곱의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적용시키는 분도 계실 것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주어져 있잖아요, 문제에서. 없으면 또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이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제곱을 하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요게 주어져 있을 때 양변 제곱을 해가지고 끌어내보죠. 얘 제곱하게 되면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y제곱 더하기 y 4제곱, 요 놈이 36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슬쩍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자, 36이 아까 요거의 제곱이었죠? 아까 공식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놈은 x제곱 곱하기 y제곱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1. 그러면 요렇게. 자, 계산해서 이제 34 이렇게 답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제곱의 합, 4제곱의 합 끌어내줬는데, 자, 만약에 5제곱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역시나 공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5제곱이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 제곱하고 세제곱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이 나올 것이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게 되면 차근차근 전개하면, 이렇게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물론 아닌 것도 나오는데 딱 적어주죠. 자, 첫 번째 거 x 세제곱 y제곱, 그 다음 두 번째 거 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차근차근 요식 들여다보죠. 내가 구하는 건 요놈, 만약에 5제곱의 합을 물었으면, 그런데 이거 구했어, 요놈 구했어, 여기 있죠? 14 구했죠. 근데 요놈은 바꾸게 되면은 공통인수 x제곱 y제곱으로 묶어내니까 이렇게. 자, x 플러스 y 알죠? x제곱 곱하기 y제곱은 x 곱하기 y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전부 다 아는 거 집어넣고 얘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 7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세제곱하고 4제곱 두 개 곱하게 되면은 7제곱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곱해볼까요? x 3승 더하기 y 3승, x 4승 더하기 y 4승. 요 놈은 요거 하면 x, 자 7제곱 더하기 y 7제곱 플러스 요놈 x 4제곱 y 3제곱 플러스 x 3제곱 y 4제곱 됐죠? 자, 구하는 놈 요놈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놈만 바꾸면 되겠죠? 자, 공통인수 x 3제곱 y 3제곱 묶어내주면 요렇게. 근데 요놈을 x, y 전체 세제곱으로. 자,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집어넣죠. 요놈 얼마가 되죠? 여기 14라고 했네요. 14 곱하기 요 녀석은 34. 요놈은 7제곱 더하기 7제곱 플러스 xy가 마이너스 1인데 세제곱이니까 부호조심 마이너스 1. 그 다음 x 플러스 y가 2니까 2. 이렇게 되겠죠. 해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은 자 14 곱하기 34. 암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136에 34 이렇게 곱하면 476이네요. 476에다가 마이너스 2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478 이렇게 정답 끌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4번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7제곱 더하기 7제곱 끌어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합과 곱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 요걸 좀 인지하셔야겠죠.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 두 개 주어졌었는데 곱을 구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는데 자 두 번째 풀이 그냥 차수가 컸잖아요. 크기는 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조금 2차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 두 번째 풀이 정리해 볼게요. 자 478 정답 나왔고요. 기억해 두시고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까지는 똑같습니다. 얘 끌어낸 상태에서 우리 x하고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두 근의 합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 y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합곱 보호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근이 x, y가 되었으니까 t자리에 x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y 집어넣으면 또 이런 식이 성립할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차근차근 할게요. 요놈 요 식에서 x제곱은 2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y제곱은 2y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변변 더해보죠. 더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곱하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될 건데 x 플러스 y가 2니까 집어넣게 되면 6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그렇죠?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세제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세제곱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요식에서 자 제곱 나왔어요. 요식에서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를 한번 곱해보죠. 자 x 곱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y 곱하겠습니다. 요식에다가 y 곱하면 y 세제곱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이고 여기 하나 아까 구한 거 하나 정리 좀 슬쩍 해놓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 자, 이 상태에서 변변 더하게 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개수가 같네? 요렇게 플러스 x 플러스 y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얘 주어줬고 얘도 문제도 주어줬고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x, y는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2 곱하기 얘 6으로 구했고 플러스 얘 2니까 14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구한 거하고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규칙을 갖고 있고 그때 쓰이는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자, 4제곱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제곱을 곱해보죠. x 4제곱은 x 3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을 곱해보죠. y 4제곱은 2y 4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y제곱. 변변 더하게 되면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2 곱하기 세제곱의 합. 그 다음 제곱의 합. 이렇게 되죠. 얘 6으로 구했고 얘 14로 구했으니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14 더하기 6 해가지고 28 더하기 6이니까 34. 아까 34인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지구까지 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한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얘들의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 문제에서 이제 문자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을 때, 즉 이 경우는 제곱의 합, 거듭제곱의 합이 문자 2개인 경우인데 문자 3개인 경우도 똑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다음 문제에서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계산을 할 때 변하지 않는 숫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요 2죠, 2. 요것도 묶어내면 앞에 개수가 1이었는데 1이죠. 이 1은 어디서 왔나? 2는 어디서 왔나? 봤더니 2는 x 플러스 y가 되겠고 요 1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플러스 1인데 요 놈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마이너스 1은 곱에서 왔다. 뭐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그러면 4제곱의 합.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5제곱의 합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자, 이런 거 빨리 판단하시면 5제곱도 금방 끌어낼 수가 있겠죠. 어차피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반화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요변에다가 xn제곱을 곱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 맞춰가지고 곱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왔는데 여기다 yn제곱 곱하고요. 곱하게 되면 x의 n 플러스 2제곱은 2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y의 n 플러스 2제곱은 2 곱하기 y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변변 더해주게 되면 이 거듭제곱의 합은 2 곱하기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자, 되셨나요? 만약에 요놈 xn제곱 더하기 yn제곱 요게 보편적인 식이죠. 이걸 an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얘는 an 플러스 1 얘는 a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저만식을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때 2하고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1은 합과 곱에서 왔을 거니까 자, 일반화 시킵시다. 요게 2하고 마이너스 1로 주어진 게 아니고 문자로 이제 두면은 좀 좋겠죠? PQ라고 한번 더 봅시다. PQ라고 두게 되면 요놈 T제곱 마이너스 P 곱하기 T 그 다음 더하기 Q는 0 그러면 요놈도 전부 다 싹 다 바꾸어서 요놈도 P 얘는 Q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요놈 P가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Q 이렇게 될 겁니다. 자, AN 플러스 2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Q 곱하기 AN AN 플러스 1 빼기 Q 곱하기 AN 이렇게 일반화는 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걸 외우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거듭제곱의 합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거. 당연히 첫 번째 풀이가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풀이 2차 방정식 끌어냈죠? 두 분의 합과 곱, 이 형태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끌어낸 요 녀석을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자, 계속해서 앞에 알고 있는 두 개를 이용해서 그 다음 거, 차수 그 다음 거, 증가한 거 이걸 계속해서 구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가 한 개 더 추가됐을 경우에도 확장 가능하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처음 방법보다는 계산이 조금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부엉.